네, 안녕하십니까. 주고생입니다. 오늘은 간첩님께서 조광 페인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시클리컬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뭐 잘은 모르는데, 이제 페인트 관련된 종목은 처음 이제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발표로 남겨봅니다. 그리고 조광 페인트가 페인트 이제 도료를 만들긴 하지만 최근에 이 자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어떤 그 파우치 필름에 들어가는 접착제를 만드는 신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작지만 강하다. 뭐 25년도에는 PER 1배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기대가 된다. 이게 신사업 때문에 이렇게까지 퍼가 이렇게 낮아진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저도 이게 페인트 산업공은 제대로 공부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좀 알아보고 좀 읽고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읽다가 제가 틀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또 추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우치 필름에 이제 신사업이 들어가니까 파우치 필름이 주 토픽으로 컨텐츠를 지금 이 그 글을 분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블라블라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자료를 이제 찾아보는데 뭐 어려웠다, 뭐 파우치 필름 관련된 정보가 많이 없었다, 그리고 2차전지 안에서도 그 배터리 셀이 있는데 셀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 소재 중에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뭐 이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파우치 필름은 굉장히 원가 비중도 낮아가지고 과연 시장에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방 산업도 중요하죠.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뭐 탑2라면은 우리나라 그 2차 전지에서는 SK 뭐 에너지, 그다음 SK,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렇게 세 개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세 개의 이제 카펙스 투자 계획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2차전지 관련해서 조합 페인트를 뭐 마음에 들었다 해서 차트가 최근 많이 무너져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한번 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조합 페인트 보면은 3년 10년봉 보면은 16년도에 확 이렇게 튀었는데 그거 제외하면은 최근에는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 10년도 비하면은 많이 좀 차트가 좀 내려앉긴 했네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피크C 매력도 있고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 큐도 늘어나고 판가도 최근에 인상했다고 합니다. 그 페인트 자체가 본업이 페인트거든요. 그래서 원가도 페놀은 이제 20% 정도 감소를 했고 PQC도 우호적이다. 근데 거기에 추가로 파우치 필름의 방열 접착제의 신사업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큰 모멘텀이 못 붙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이 파우치 필름 방열 접착제가 영업이익이 한 5배, 10배, 영업이익률 OPM이 한 5배, 10배, 본업에 비해서 5배, 10배 정도 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교환사채랑 전환사채 100억, 그다음 100억 각각 100억씩에서 200억 정도를 이제 자금 조달을 해서 신공장을 지었습니다. SK 온을 따라서 미국과 헝가리의 SK 온을 따라서 이제 지었고요. 뭐 너무 뜬금없이 이런 200억의 큰 돈을 이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진 않았겠죠. 그리고 뭐 이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파우치 필름, 2차전지 파우치 필름에 대해서 알려면 2차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전방 산업의 그 카펙스 투자에 그 중에서도 아주 일부 그 파우치 필름의 시장에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얼마큼 커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파우치 필름이 원가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합 페인트가 과연 실적이 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연결고리를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2차전지 대장주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먼저 보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얼티얼셈즈가 있는데 이게 그 미국의 GM이랑 같이 합작사를 세워서 얼티얼셈즈라는 회사를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 자회사 조인트 벤처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이 미국 얼티엄센지양 소재 장비 업체들의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은 카펙스 계획을 보면은 여기 이제 이 그림 보시면은 북미 쪽에 40기가와트, 35, 35, 50, 45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북미 쪽에 최소 200기가와트, 200기가로 줄여서 부를게요. 200기가 정도를 앞으로 생산 증설을 할 거다. 그래서 얼티엄 4공장까지 지금 계획 중이고 있고 2025년까지는 생산 능력이 다 합치면 최소 540기가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증설을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가 이제 도래했으니까. 그래서 북미 얼티엄 센즈는 미국 1공장은 오하이주에 있고요. 이거는 22년도 올해 3분기부터 가동된다고 하고, 이 공장은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데 이거는 공사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상공장은 미시간주, 미국 미시간주인데 이제 착공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테네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가동을 위해서 물량이 이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시간도 내오는 양산이라서 이 세 개만 더해도 120기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엄청나게 물량을 증설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LG 에너지솔루션에 주담 통화를 했는데 워낙 아무래도 좀 민감하다 보니까 그 시장 규모도 크고 그 카펙스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민감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주담분께서.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라인 하나당 이제 기가 어느 정도 기가 생산 카파가 되냐는데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양산 시점도 모른다, 얼팀 상공장 모른다, 뭐 이렇게 전부 다 모른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나요, IR 담당자께서. 이제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정도로 가름하도록 하고, 이제 SK온 같은 경우에는 친절하게 뭐 파트별로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SK는 라인 하나당 롱셀 기준은 1.2에서 1.5 기가 정도 생산 카파가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4.375 기가라고 하네요, 한 라인당. 뭐 이건 디테일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생산 라인당 그 이 기가, 이 생산 그 배터리의 그 용량에 대한 그 규모는 점점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기술 발전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SK온, 이제 포드랑 SK온이랑 이제 합작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갔어요. 총 투자 규모는 한 10조 정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세분화 아니면은 이렇게 장비 공정별로 이렇게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SK온도 미국 쪽의 확장 속도가 엄청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SK온도 글로벌 배터리 생산 거점 유럽이랑 중국이랑 미국 이렇게 크게 세 개 거점에서 이제 앞으로 생산을 할 카펙스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또 그 기타로 추가로 뭐 배터리 관련된 영상도 이렇게 봤다고 하네요. 앞으로 뭐 얼마나 에너지 솔루션에 수주 잔고가 남아 있고 어느 정도 규모냐 했더니, LG 에너지 솔루션의 생산 능력 환산해 보면 25년도까지 540기가와트, 이거는 한 이제 그 규모로 따지면 140조 정도라고 봅니다. 140조 1%만 하더라도 1.4조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전방 그 산업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에 이렇게 생산 카파 규모를 차지하냐면, 이 그 아까 조광 페인트의 신사업이 그 파우치 필름의 접착제를 만드는 거라 했죠. 파우치 필름이 결국에 이 배터리 셀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 소재거든요. 그 소재의 원가 비중을 산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전체가 25년도에 140조고 이거의 1%만 하더라도 1.4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투자하고자 하는 그 회사의 제품이, 그 제품이 들어가는 그 시장 전체 규모를 알아야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야 얼만큼 성장하고 얼만큼 업사이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OEM이라고 해가지고 전방 자동차 회사 이렇게 있고 판매 대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 배터리는 어디 메이커, 어디 회사 그 배터리 회사 거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배터리의 유형,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터리 셀을 만드는 회사의 대카펙스 시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향 그리고 미국향 이제 증설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일본은 이 정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